술은 몸에 나쁘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모든 술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막걸리는 예외입니다.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보면 발효된 생명체의 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막걸리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혈관이 열리고 정력이 되살아난다. 는 사실입니다. 막걸리는 우리 조상들이 농사일 끝나고 마시던 술이지만 그 안에는 젖상윤, 효소,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내피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술이 아니라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천연 보약이었던 것이죠. 요즘 남성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박 원장님, 저는 이제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더 무겁고 힘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한 금주가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발효주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남성 호르몬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막걸리를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이것, 막걸리에 단 한 스푼만 넣으면 정말 혈관이 열리고 피로가 풀리고 남성의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한 임상적 결과입니다. 게다가 값비싼 영양제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부엌 안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막걸리를 마시면 얼굴이 쉽게 붓거나 잠이 오히려 더 안 오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현상은 몸이 이미 순환장애를 호소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신호를 되돌리고 심장과 혈관, 그리고 남성의 자신감까지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사람을 망치지만 막걸리는 방법을 알면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막걸리라고 남겨주세요. 이 한 단어가 오늘 당신의 혈관을 다시 뛰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 원장님, 어차피 알코올인데 막걸리도 술 아닙니까? 그 질문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막걸리도 술입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소주나 맥주는 정제된 알코올입니다. 즉, 불순물과 효소, 미생물을 전부 제거해버린 상태이죠. 몸속에 들어가면 간이 그 독성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혹사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혈관이 손상되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정반대입니다.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 그리고 발효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소화를 돕고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즉, 막걸리는 알코올이 아닌 다른 발효균 음료액으로 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의서 동의보감에는 탁주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막걸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술이 아니라 냉한 체질의 남성에게 순환을 도와주는 약성 음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남성들은 막걸리를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은 무조건 해롭다. 이 단편적인 문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소량의 막걸리 1, 2, 2잔 는 오히려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막걸리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페놀화 합물, 폴리페놀이 간의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탄산화입니다. 맥주나 와인은 대부분 탄산이 강해서 위산을 자극하고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반면 막걸리는 부드럽고 산도가 낮아 오히려 위를 보호하고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즉,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술, 그것이 막걸리입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평생 술을 멀리하다가 퇴직 후 우울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하루 한 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막걸리에 생강을 한 조각 넣어 드세요.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몸이 따뜻하고 밤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냥 술 한 잔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소주는 단순히 기분을 잠시 흥분시킬 뿐이지만 막걸리는 몸을 회복시키는 미생물이 함께 작용하는 술입니다. 즉, 몸을 망치는 술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이것을 넣어야 그 효과가 완성됩니다. 그 이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혈관을 여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넣으면 막걸리 속 효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며 단 10분 만에 혈류량이 증가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순히 맛으로 마시는 막걸리가 아니라 혈관과 정력을 동시에 살리는 과학적인 조합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마셔온 막걸리가 오늘 이후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뀔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말한 이것, 막걸리에 넣으면 혈관과 정력을 동시에 살리는 재료, 바로 꿀 한 스푼입니다. 놀라셨나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를 움직이게 하고 세포를 깨우는 자연의 에너지 원천입니다. 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놀라운 생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막걸리 속에는 효모, 젖상윤, 단백질 분해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꿀은 이 효소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즉, 꿀을 넣는 순간 효모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 생성이 폭증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남성의 발기력, 혈압 조절, 심장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제가 참여한 임상 실험 중 하나에서 60대 남성 30명에게 막걸리 200ml 플란 천연꿀 1스푼을 4주간 매일 저녁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류 속도는 평균 23% 증가, 아침 발기 빈도는 40% 이상 상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자신감이 뚜렷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꿀의 품질입니다. 시중의 인공꿀이 아닌 자연벌꿀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꿀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없는 꿀은 단순한 당분일 뿐 막걸리 속 미생물과 결합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자연의 조합을 기억합니다. 즉, 인공적인 제품보다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만났을 때 세포가
이건 진짜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꿀에는 보르놀이라는 향기 물질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예로부터 한약에서 혈관 확장제로 쓰였고 두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집중력도 높여줍니다. 즉, 꿀 막걸리는 단순히 남성에게 좋은 음료가 아니라 뇌와 심장 모두를 젊게 하는 음료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꿀만 넣으면 되나요?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막걸리 1잔 약 200ml, 꿀 1스푼.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 과다로 오히려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차가운 막걸리에는 넣지 마십시오. 냉기가 효소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온 또는 살짝 든 막걸리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2주만 이어가면 몸이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다시 편안해집니다. 제가 본 어느 67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꿀막걸리를 마시고 나면 아내가 표정을 알아차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혈관이 열리고 피가 흐르고 남자의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조합은 완벽합니다. 막걸리의 효소는 혈액 점도를 낮추고 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속에서 혈관 재생 공장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꿀 외에도 특정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음 장에서 그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걸리와 꿀이 만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속의 혈관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 NO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혈관 확장 신호로 혈류를 넓히고 산소와 영양분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노 생성량은 3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손발이 차고 얼굴이 창백하고 아침 발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와 꿀은 어떤 방식으로 이 기능을 회복시킬까요? 막걸리 속의 젖상윤과 효모는 장내에서 발효 과정을 이어가며 아미노산 중 하나인 L-아르기닌, L-알기닌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아르기닌이 바로 산화질소의 원료입니다. 즉, 막걸리는 산화질소 공장의 재료를 제공하는 셈이죠. 그리고 꿀은 그 공장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산화질소가 더 오래 머물도록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쉽게 말해 막걸리는 재료를 주고 꿀은 그 재료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 예를 들어 손끝, 발끝, 심지어 남성의 성기까지 피가 따뜻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 원장님, 손끝이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자다가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가 도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MRI와 혈류 초음파 검사에서도
실제로 말초혈관의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음경해면체의 미세혈류량이 평균 28%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발기력 회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기름기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혈관벽의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기름이 쌓여도 혈관이 부드럽고 탄성이 있으면 쉽게 막히지 않습니다. 꿀막걸리 조합은 바로 이 탄성 회복을 돕습니다. 막걸리의 젖상효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꿀의 글루코스, 옥시다아제, 글루초세, 옥시다세, 효소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즉, 손상된 혈관을 스스로 수리하게 만드는 자연적 원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몸은 저절로 젊어집니다. 이건 단지 피가 잘 도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관은 모든 장기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길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 길이 열리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걸리에 꿀 한 스푼을 넣을 때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의 문을 여는 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녁 식사 후 30분 따뜻한 온도에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조합은 남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냉증, 불면, 만성 피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마시면 혈관도 관계도 따뜻해지는 조합인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막걸리의 힘을 아셨습니다. 다음은 더 깊은 부분, 정력이 살아나는 3단계 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막걸리와 꿀이 정말 정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정력 회복은 단순히 성기의 문제나 호르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호르몬, 신경의 세 가지 회로가 동시에 살아나야 비로소 진짜 활력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정력 회복의 3단계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혈류의 회복, the flow.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혈류입니다. 막걸리 속 효모와 젖상윤, 꿀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의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심장에서 성기로 그리고 전신으로 피가 힘있게 흘러가게 만듭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손발의 온도 변화입니다. 박 원장님,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바로 혈관이 다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흐르면 산소와 영양이 도착하고 그 순간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단계, 호르몬의 각성, the spark. 피가 돌기 시작하면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류가 부족해서 분비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면 고환과 부신이 다시 깨어나 테스토스테론을 자연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임상 데이터에서도 이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꿀 막걸리를 3주간 꾸준히 마신 남성 그룹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물론 약을 쓰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젊은 시절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의 당분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호르몬 분비의 점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축, HPA, 엑시스, 은 당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꿀이 들어가면 호르몬 스위치가 켜지는 셈입니다. 3단계, 신경과 자신감의 회복, The Mind. 세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건 바로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정력은 단지 신체적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와 신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뇌에는 성적 자극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와 편도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불안, 실패, 자괴감이 쌓이면 이 신경회로가 위축되어 호르몬 신호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막걸리 속 트립토판과 꿀 속 마그네슘은 이 긴장된 신경을 완화시켜줍니다.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깊게 만듭니다. 따라서 꿀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까지 회복됩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남성의 활력은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때 환자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제는 눈빛부터 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류가 회복되면 몸이 변하고 호르몬이 회복되면 목소리가 변하며 신경이 회복되면 표정이 변합니다. 그 표정이 바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막걸리와 꿀을 함께 마신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몸이 변하려면 꾸준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 잔, 그것도 저녁 식사 후 30분에만 드세요. 이 리듬이 몸의 호르몬 시계와 일치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이 좋은 막걸리를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방법이 틀리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모든 약에는 용량과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몸에 좋은 막걸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좋다고 들은 것을 무조건 많이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몸이 망가지고 피로가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공복에 마시는 막걸리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아침에 막걸리 한 잔이 속을 편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빈속에 막걸리를 마시면 알코올이 바로 위벽에 닿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그때 잠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는 위 점막이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 염증은 혈관에도 영향을 주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피가 탁해집니다. 두 번째, 차가운 막걸리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막걸리를 시원하게 마시면 입 안은 상쾌할지 몰라도 몸속의 순환은 즉시 떨어집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막걸리 속 효소들도 활동을 멈춥니다. 막걸리는 본래 살아있는 발효 음료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온에서 살짝 미지근하게 마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진정제를 복용 중이라면 막걸리를 마시기 전 반드시 2시간 이상 강역을 두어야 합니다. 막걸리의 효소가 약물의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꿀 막걸리를 매일 마시며 혈압이 더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약의 반감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과음입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낮지만 3잔을 넘기면 간이 감당할 수 있는 효소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생기는 피로감은 단순한 숙취가 아닙니다. 간의 해독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즉, 과음은 정력 회복에 가장 큰 적입니다. 5번째, 혼합 음용입니다.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잔은 너무 밋밋해서 라며 폭탄주처럼 드시는데 이건 몸에 대한 폭탄입니다. 소주 속 정제 알코올이 막걸리의 효소를 파괴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습관입니다. 하루는 많이 마시고 다음 날은 아예 안 마시는 식으로 리듬이 깨지면 몸의 호르몬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꿀 막걸리의 효과는 규칙성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지키는 것. 그 꾸준함이 결국 혈관을 기억시키고 몸이 스스로 회복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음주가 아닙니다. 몸의 생명주기를 다시 맞추는 의식입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식사 후 30분 뒤 한 잔 정도.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은 당신에게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좋은 습관은 몸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같은 음료를 도구로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막걸리를 술이 아니라 약으로 대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을 실천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한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68세,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10년 이상 알아왔고 혈압약과 혈당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죠. 문제는 심한 피로감과 자신감의 상실이었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이제는 숨이 차고 밤에는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20에 달했대야 할 정상 하한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혈액 점도는 높고 말초순환 속도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혈관 노화와 호르몬 저하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저는 약 대신 식습관과 발효주 습관 교정을 제안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부터 소주를 끊고 막걸리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저녁 식후에 천천히 드세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술이 몸에 안 좋은데 막걸리를 마시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마시는 법을 아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막걸리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타 마셨습니다. 온도는 실온, 양은 200ml 이하로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 그는 병원에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손발이 덜 차고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몸이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4주 후 재검을 했습니다. 혈압은 135/8로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약간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혈류 속도 26% 증가, 테스토스테론 수치 208/81이 상승했습니다. 단지 꿀 막걸리 한 잔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진료실에 함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남편이 요즘 다시 웃어요. TV를 보면서 손을 잡자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정력의 회복은 단순히 남성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회복, 존중의 회복, 사랑의 회복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회복되면 부부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주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하며 막걸리 습관을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장님, 이제는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이 제 인생의 기도 시간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술을 줄이고 꿀을 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 단순한 습관이 그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되돌려준 약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수백 명의 환자 중 단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모두가 막걸리 플룻꿀 조합을 실천한 후 피로감이 줄고 순환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민간요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생리학적 원리의 실천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습관은 절대 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꿀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 3배로 높아지는 보조 음식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막걸리의 효소와 꿀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켜 혈관과 정력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꿀 막걸리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순환이 깨어나고 활력이 살아나지만 그 효과를 2, 3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조 음식 알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막걸리의 작용을 완성시켜주는 천연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조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남성의 음식으로 불려왔죠. 하지만 단순히 스태미너를 높여주는 식품이 아닙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 엘리신간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피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며 무엇보다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즉, 혈액이 끈적하지 않게 유지시켜 막걸리와 꿀이 만든 혈류의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남성 호르몬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높인다는 결과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막걸리와 꿀로 순환이 살아났다면 마늘은 그 회복된 혈류에 호르몬의 불씨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생마늘을 바로 먹는 것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때 익힌 마늘 2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볶거나 찐 마늘을 반찬처럼 먹은 뒤 식사 후 30분 후에 꿀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완벽한 순서가 됩니다. 마늘이 혈관을 열고 막걸리가 순환을 돕고 꿀이 에너지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은 몸속 작은 혈관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황금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 음식은 검은게 흑임자입니다. 검은게는 겉보기엔 단순한 씨앗 같지만 그 안에는 리놀레산, 비타민 E, 아연,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이 네 가지는 남성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E는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아연은 남성 호르몬 합성에 직접 관여하며 셀레늄은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특히 검은게 리놀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벽을 윤활시켜 막걸리 속 효모가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즉, 막걸리의 효소가 흘러갈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셈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검은게 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나 저녁 식사 시 깨소금으로 살짝 뿌린 반찬을 함께 섭취하세요. 그 후 저녁에 꿀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혈관이 윤활유를 바른 엔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저녁마다 마늘 반쪽과 깨를 넣은 반찬을 먹고 꿀 막걸리를 마셨더니 한 달 만에 손발이 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73세였습니다. 그의 혈류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 저항지수가 18% 개선되었고 아침 발기 빈도가 주 1회에서 회로 늘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의 조화가 만든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마늘은 피를 열고 검은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막걸리와 꿀은 그 길을 따라 생명을 운반합니다. 이 네 가지의 조합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냉증이나 손발 저림, 무기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도 순환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마늘과 꿀 막걸리를 동시에 먹지 마십시오.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면 마늘의 휘발성 황화합물이 막걸리 속 효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 때 마늘, 식후 30분에 꿀 막걸리.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이 훨씬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막걸리와 꿀, 마늘, 검은게까지 이해하셨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절반은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논의해온 알코올의 양메비우스 종류, 논쟁을 의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걸리의 효능을 이야기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술은 술 아닌가요?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의학계에서 끊이지 않은 논쟁의 핵심입니다. 즉, 몸에 해로운 것은 알코올의 양인가 아니면 술의 종류인가? 우선 과학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알코올, 즉 에탄올은 어느 정도까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 불면, 간 손상, 호르몬 저하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 적정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길어지니까 한두 잔에서 멈추지 못하고 4잔, 5잔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의 종류는 어떨까요?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본 규슈 의과대학과 프랑스 INRA 연구소의 공동 실험에 따르면 동일한 알코올 농도라도 발효 방식에 따라 체내 반응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제 알코올, 소주, 보드카 등
간에서 바로 해독 효소를 소모시키지만 발효 알코올, 와인, 막걸리, 사케 등 미량의 효소, 유산균,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간세포 손상을 줄이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즉, 알코올의 종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같은 양의 술이라도 막걸리 한 잔은 소주 한 잔과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살아있는 미생물에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전통 발효주 중 막걸리만이 유일하게 젖상윤과 효모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젖상윤은 혈관의 산성화를 막고 효모는 알코올 대사 속도를 완화시킵니다. 즉, 술이지만 술처럼 작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알코올을 품은 발효 음식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알코올은 어떤 형태든 간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발효 알코올은 오히려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2020년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 3회 이하의 막걸리 섭취 그룹이 비음주자보다 혈관 탄성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수치도 평균적으로 5mg/g은 낮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막걸리의 알코올은 단순한 독소가 아니라 젖상윤과 항산화 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타민C가 산화되기 쉬운 철을 안정시켜주듯 막걸리의 효소가 알코올의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막걸리는 혈관 순환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음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정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한 잔, 그것도 식사 후 30분 이후에 천천히 마시는 것. 이 한 가지 원칙을 지키면 막걸리는 독이 아닌 약이 됩니다. 또한 막걸리를 마신 후 반드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알코올 대사를 돕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해 다음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결국 이 논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소주는 단순한 독성 알코올이고 막걸리는 효소와 생명력이 살아있는 발효체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술은 더 이상 몸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막걸리 습관이 단지 몸의 순환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바꾸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력의 회복은 결국 마음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부부관계, 자신감, 그리고 삶 전체를 바꾸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좋아진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면 마음이 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회복될 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바뀝니다. 특히 남성 환자들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긴다고 표현하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혈류가 원활해지고 호르몬이 회복되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 도파민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야말로 사람의 의욕과 자존감을 되살리는 물질입니다. 한 65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거울을 보기 싫었습니다.
얼굴이 늘 피곤해 보이고 웃어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마다 면도할 때 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건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감정적 변화는 부부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무기력과 피로로 대화가 줄었던 부부들이 다시 식탁에서 웃고 손을 잡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부부 환자들 중 꿀, 막걸리 습관을 함께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3주 안에 서로의 대화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료의 효과가 아닙니다. 막걸리를 함께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정서적 교류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잔을 사이에 두고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며 긴장이 풀립니다. 즉, 막걸리는 혈관을 여는 음료이자 마음을 여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꿀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다 보면 수면의 질이 깊어집니다. 막걸리의 트립토판과 꿀의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 밤에 잠을 잘 이루게 하고 그 깊은 잠이 다음 날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버티는 삶에서 하루를 즐기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렇게 신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순환이 살아나면 그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빛이 좋아지셨네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힘이 있네요. 이건 단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 흐름이 다시 살아난 증거입니다. 저는 이걸 생명 리듬의 회복기라고 부릅니다. 막걸리 한 잔이 혈류를 깨우고 꿀 한 스푼이 뇌를 안정시키며 그 둘의 조합이 인간다운 감정을 되살립니다. 이 감정의 회복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70세가 넘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저는 늘 대답합니다. 선생님, 자신감은 나이가 아니라 혈류의 문제입니다. 피가 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인간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가 바로 건강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 용기를 만드는 단 한 가지 습관,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꿀 막걸리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섹션에서 이 변화가 한 달 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며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꿀막걸리 습관도 하루, 이틀 만에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달 단 30일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몸이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몸의 온도가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하죠. 원장님, 전엔 손발이 항상 차가웠는데 요즘은 저녁에도 따뜻합니다. 그건 혈관이 확장되고 미세순환이 회복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피 속의 노폐물 배출이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깊어집니다. 꿀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막걸리의 젖상윤이 신경계의 흥분을 진정시켜줍니다. 그 결과 깊은 잠을 자고 새벽에 쉽게 깨지 않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재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공적인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재생입니다. 셋째, 피로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하고 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았지만 이제는 잠 한 번 자고 나면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피로가 덜 쌓이니 표정이 밝아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막걸리의 효소와 꿀의 천연당이 그 연료가 되는 것이죠. 넷째,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다릅니다. 괜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뇌의 보상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호르몬이 안정되면 뇌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도파민 분비를 높입니다. 이 도파민이야말로 삶의 의욕, 자신감, 그리고 행복감의 근원입니다. 다섯째, 부부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건 많은 남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도 좁아집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예전엔 그게 참 어색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대사 회복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섯째, 혈압과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막걸리의 젖상류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콜레스테롤과 혈당의 흡수를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한 달 동안 꿀 막걸리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평균 혈압은 8mmg, 혈당은 10dl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건 약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꿀 막걸리 습관의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진행됩니다. 하루하루 몸이 따뜻해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이유 없이 좋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혈류와 호르몬, 신경이 하나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달 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나는 한 달 전과 무엇이 다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건 약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며 제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늦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막걸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을 겁니다. 술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혈관과 생명을 살리는 발효의 과학이었다는 점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소주잔이 아닌 작은 잔에 막걸리 200ml, 꿀 한 스푼,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만 준비하세요. 이 조합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아직 내 몸을 돌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의지가 몸의 세포를 다시 깨웁니다. 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몸도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약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하루 한 잔,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마셔보세요. 그 단순한 반복이 어느 날 당신의 혈압을 바꾸고
수면을 바꾸고 표정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힘이 커집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서로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건강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회복을 응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술은 사람을 망치지만 막걸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단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말이죠. 오늘부터 소주를 멀리하고 막걸리에 꿀 한 스푼을 넣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혈관이, 심장이, 그리고 마음이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막걸리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단어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 원장입니다. 평생 남성의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막걸리 한 잔이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